최근 우리 사회는 황혼이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결혼하면 평생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황혼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제적 안정과 자녀들의 독립을 꼽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부부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마친 후 더 이상 서로에게 얽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그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던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식이 남편,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하는 남편과의 일상이 버거워진 아내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황혼이혼은 단순히 가정을 해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황혼이혼 후 자신만의 취미를 찾거나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희생과 인내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늦은 나이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의 나이에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선택한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7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7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당시 여성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회의실에서 남자 직원들 틈에 앉아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했고 해외 출장도 다니며 제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신여성, 커리어우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죠. 제 이름은 김정순, 저는 제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남편이 나타난 건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에서 만난 그는 제 능력과 당당함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저를 일하는 여성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다 지쳐 쓰러져 잠들 때 그는 늘 따뜻한 커피를 들고 제 옆을 지켜줬어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정순 씨,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아요. 당신의 꿈을 항상 응원할 겁니다. 그렇게 4년간의 뜨거운 연애 끝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던 김정순이 결혼이라니 아깝지 않냐? 라고 했지만 저는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자랑이라며 제 커리어를 존중해줬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육아는 전적으로 제 몫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회사와 육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야근하고 돌아온 저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완벽한 가정을 위해 제 커리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표를 받아든 상사는 김 과장, 정말 아깝네. 다시 생각해보지 그래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죠. 저는 제 이름이 적힌 명패를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순이었지만 이제는 김현수 씨 아내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셈이었죠. 아이를 낳고 남편을 위해 살림을 하며 저는 점점 제 이름을 잊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게 집에만 있으니 편하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쓰는 맛이었대라고 했지만 저는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무던히 노력하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훌쩍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남편은 60세에 퇴직했죠. 이제야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사람이 180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도 술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아예 술을 달고 살았어요. 술만 마시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하는 날도 잦아졌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까지 귀가를 안 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들어와. 아, 나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있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좀 하다 보니 늦었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다고. 애들도 다 깼어. 빨리 들어와.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갈게. 끊어. 남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죠. 날이 밝아서야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외투를 벗겨주려다 외투 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진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보니 젊은 여자 이름과 함께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갈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아는데? 당신이 지금껏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뭘 해줬냐고요? 당신이 회사에 다닐 때 당신의 건강을 챙기고 당신을 위해 밥을 차리고 당신을 위한 완벽한 가정을 꾸렸잖아요. 아이들이 아파서 밤새 열이 나도 당신은 코를 골며 잠만 잤고 나는 혼자서 아이를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어요. 당신은 내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단 한 번도 내 옆에 있어주지 않았잖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군요. 남편은 흥분한 채 저에게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제 입술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바람 피웠다. 당신처럼 재미없는 여자랑 사는 게 지긋지긋했으니까. 당신은 늘 똑같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고. 나 때문에 당신 삶이 망가졌다고?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배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은 그냥 내가 퇴직하고 집구석에 박혀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잖아. 남편의 외도나 변해버린 인격보다 더 힘들었던 건 여태껏 살아오면서 내게 보인 남편의 무관심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병치레가 잦았던 아이들이라 아파서 밤새 열이 나고 해도 남편은 코를 골며 잠만 잤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업고 병원을 뛰어다녔죠. 독박 육아는 저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당신은 좋겠다.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라는 남편의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각자의 길을 떠나갔고 남은 나와 남편은 사랑이 없는 관계, 폭력과 무관심, 그리고 외도로 유지되는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숨막히는 감옥과 같았어요. 아들 현우와 딸 은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아이는 제게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니요? 이제 와서? 평생을 참고 사셨잖아요. 현우야, 엄마는 이제 더는 못 살겠어. 아빠가 외도도 했고 폭력도 이제는 정말 참기 힘드네. 엄마, 외도라니요? 아빠가? 설마요. 그리고 부부싸움은 다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우리 다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얼굴은 어떻게 될 거고요? 현우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가정이 깨지는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그의 말은 온통 세상 시선과 체면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현우에게 제 오랜 고통을 이해시키려 했지만 현우의 눈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조용히 듣고 있던 딸 은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엄마가 왜 이제 와서 이런 결심을 했는지 생각해봐. 엄마는 평생 아빠한테 맞춰주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어. 엄마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 그만큼 힘들었다는 증거야. 오빠는 아빠가 엄마한테 폭언하고 손찌검했던 거 못 봤어? 나는 다 봤어. 밤마다 엄마 혼자 베개를 적시는 소리도 다 들었어. 은지의 말에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반박했어요. 그건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리고 우리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참고 살아. 이제 와서 이혼하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라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오빠, 엄마는 김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자기 앞가림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아빠를 위해, 우리를 위해 포기했던 거지. 경제적인 문제? 그거야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 엄마는 평생 아빠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엄마, 난 엄마의 결정을 지지해. 이제라도 엄마의 행복을 찾아. 은지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늦은 나이에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딸의 진심 어린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통보하자 그는 처음에는 소리 지르며 화를 냈지만 이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라며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순 씨 남편분께서는 집 명의와 연금을 본인 소유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하고 평생 모아서 같이 산 건데요. 그리고 연금은 당신이 당신 월급으로 받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하고 당신을 뒷바라지하며 당신의 수입을 도왔어요. 내가 왜 그걸 다 포기해야 하죠? 김정순 씨, 나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래?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됐지. 무슨 위자료야, 위자료는? 남편은 저를 돈에 눈먼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원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싸움까지 이어졌어요. 변호사는 저희 부부의 갈등을 중재하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50년 동안 쌓아온 한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무시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당신이야말로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생각했잖아. 나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어. 몇 달 동안 계속된 이혼 소송은 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을 이어갈 힘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이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집도 연금도 위자료도 다 당신 가져.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만 해줘. 남편은 제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응, 괜찮아. 나한테 필요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내 삶이거든.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이 오직 이혼만이 남은 합의였습니다. 저는 가진 것 없이 세상에 홀로 서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50년간의 짐을 내려놓고 드디어 혼자가 되었어요. 늦은 나이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남편과 마주 보고 섰습니다. 50년간 함께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어요. 당신도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더는 춥지 않았습니다. 50년간의 짐을 내려놓고 드디어 혼자가 되었어요. 늦은 나이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김정순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굳이 아침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돼요. 텅 빈 방은 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70년 만에 찾은 자유, 비록 늦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삶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이제 저는 김정순 할머니가 아닌 김정순 여사로 불리고 싶습니다. 70세 제 인생의 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한때 유능한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완벽한 가정을 위해 자신의 꿈과 이름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 그리고 독박 육아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며 50년을 버텨냈습니다. 자녀들조차 참고 살라는 말로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딸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 김정순 할머니는 재산도 연금도 위자료도 모두 포기하고 이혼만을 원했습니다. 50년간의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해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비록 가진 것 없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김정순 여사로 불리길 원하는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황혼이혼은
단순히 이혼을 넘어선 개인의 삶과 행복에 대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황혼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김정순 할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